쉽다만 사과 애플이 완전한 사과가 됩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자입니다. 애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성동일의 이 대사가 생각납니다. 그거 쉽다만 사과같이 생긴 그놈의 로고도 이상하게 생겼더만. 맞습니다. 이제까지 애플은 쉽다만 사과였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비단 로고 이야기에서 그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PC 진영과 모바일 진영의 운영체계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중시하면서 기기 간 통합을 중요하게 여겼던 애플에게 있어서 이 운영체계의 분리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쉽다만 사과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애플이 PC 라인업에 탑재되었던 애플의 운영체제를 버리고 모바일 진영과 같은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애플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달려. 활력 달려. 이거 한번 먹어야겠어요. 너무 활력이 딸리는데? 요즘 활력이 너무 딸려요. 맛이 괜찮은데요? 이게 하루에 2포씩 먹는 거거든요. 하루에 2포씩 한 달 동안 먹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인텔의 변화와 함께 한번 지켜보는 것은 어떨지요? 어찌됐든 자, 그러면 본 이야기로 돌아가서 애플 반도체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애플이 인텔과 결별하는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정한 애플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결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이죠. 이것과 관련된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 애플과 퀄컴 간의 칩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와 관련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플은 퀄컴이 칩 사용에 대해서 라이센스료를 너무 과하게 받는다, 짜증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퀄컴에 소를 제기합니다. 꽤 큰 액수였어요. 사실 퀄컴이라고 하는 기업은 통신칩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폰의 통신 규격인 CDMA를 퀄컴이 소유하고 있어요. 퀄컴은 스마트폰 한 대 팔릴 때마다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애플이 부당함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애플에게 믿을 구석이 있었어요. 왜 퀄컴에게 이렇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소송을 질렀냐? 인텔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PC 시장에서 AMD에게 점차 밀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돌파구는 5G 통신 규격에 맞춘 모바일 칩셋의 개발이었습니다. 만약 인텔이 5G 모바일 통신칩을 만드는 데에 성공을 한다면 애플은 퀄컴의 5G 규격을 버리고 인텔의 새로운 5G 규격에 맞춘 A 프로세서를 개발을 해서 모바일과 PC 진영의 통합을 도전해볼 생각이었던 것이죠. 인텔의 운영체계를 통한 새로운 판을 짜보자. 이게 바로 애플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텔은 개발 역량의 부족을 이유로 모바일 칩셋 개발에서 손을 떼버리고 말아요. 애플로서는 봉진 거예요. 아니, 퀄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판을 한번 짜보자 라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무의로 돌아가는 셈이에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애플은 인텔의 모바일 칩 개발 중단 선언과 함께 퀄컴에 백기투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19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인텔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과 PC 통합이 좌절된 애플은 약 1년 동안은 인텔과 ARM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텔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앱과 A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모바일 앱 간의 호환이 맞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2011년 아이클라우드의 출시와 함께 애플 PC 진영과 모바일 진영 간에는 데이터 공유라고 하는 작은 통합을 이루었어요. 여기까지는 성공은 했는데 운영체계 통합을 통해서 진정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어요. 이에 애플은 계속 양다리를 걸칠 거냐 아니면 둘 중 하나를 과감하게 차버릴 것이냐를 두고서 모종의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ARM이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암 걸릴 일이죠. 애플은 지난 2020년 6월 22일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파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2년 내에 애플 PC 진영에 탑재되는 CPU를 애플에서 자체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체제는 인텔이 아닌 ARM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15년간의 인텔과의 미러를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질러버린 거예요. 누가요? 팀 쿡이 직접. 결국 애플의 선택은 ARM 아키텍처 기반의 A 프로세서였습니다. 인텔이 만약 독자 5G 모바일 칩 개발에 성공을 했다면 애플은 퀄컴 및 ARM 진영을 등지고 인텔과 새로운 카르텔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인텔 프로세서 기반의 새로운 A 시리즈를 출시했겠죠. 하지만 인텔이 모바일 칩 개발에 실패를 하면서 애플의 PC와 모바일 진영 간의 통합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애플은 인텔과의 결별 그리고 ARM과의 재혼을 통해서 PC 진영과 모바일 진영 간의 통합을 이루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된 애플 세미컨덕터가 애플의 모든 기기에 통합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PC 진영과 모바일 진영 간의 통합은 애플이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의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애플의 각 기기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애플의 기기만으로 이루어진 IoT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애플 IoT 세상의 구축! 그것이야말로 애플 왕국의 건설이 가능해지는 초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플에서 독자적으로 애플의 기기 연동을 강화시키는 각종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입시키고 그것을 발전시키기가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플 PC를 사용하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저가 있다면 PC에서 가입한 애플 TV 플러스를 모바일에서 시청하기 위해서 아이폰 내지는 아이패드를 구입해서 연동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면 뭐 사겠습니까? 에어팟 사겠죠. 자,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에서 송수신되는 그 모든 알람을 받아보고 싶다? 애플워치 사겠죠. 그렇게 모두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분포하는 10억 명의 애플 유저들은 하나로 통합된 애플 IoT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와 서비스의 안정적인 매출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슈퍼 연동의 매력을 느낀 신규 유저들의 가입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애플의 정책에 약점도 있습니다. 현재 인텔 프로세서 기반으로 돌아가는 PC용 프로그램을 ARM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기존 인텔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들에 대한 호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들이 하장되는 문제들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전 인텔 프로세서가 있었을 때에는 맥에서 윈도우 기반한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복제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ARM 기반으로 바뀌면서 MS 기반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MS에서 ARM 아키텍처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 동안 기존 인텔 프로세서 기반으로 돌아가던 프로그램들의 ARM 호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애플의 프로세서 통합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ARM이 모바일 전용 칩을 설계하던 회사라는 겁니다. 모바일 전용 칩을 설계하던 회사가 PC 기반의 칩셋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느냐? 바로 이 문제가 되겠죠. 과연 ARM 아키텍처 기반의 PC용 CPU가 인텔 CPU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꼭 짚어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ARM 아키텍처 기반의 CPU가 기대한 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애플 충성 고객층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애플은 2년이라고 하는 이 유예 기간을 유의미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애플과 인텔의 결별과 ARM 아키텍처 기반 애플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본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